이른 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는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은 겨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부드럽고 어딘가 수줍은 빛이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서는 작은 새싹 하나가 흙을 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김정숙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 통장은 작고 낡았습니다. 표지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고 모서리는 손에 여러 번 닿았는지 조금씩 닳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갑에서 꺼낸 것처럼 접힌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통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뒤집어도 보았습니다. 다시 앞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서 한 줄 한 줄 입금 내역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말이라기보다는 혼자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김정숙 씨의 나이는 59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 중 7층.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금 달달거리는 소리가 났고 복도 형광등 하나는 늘 깜빡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35해가 넘었습니다. 남편 박영수와 아들 재훈, 그리고 정숙 씨의 평범한 살. 적어도 정숙 씨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의심 한 번 없이. 남편 박영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선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성실했습니다. 허투루 사람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6시 30분. 세수를 하고 조용히 밥을 먹고 7시 10분이면 신발을 신었습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시 넘어 집에 들어올 때는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큰 탈 없는 얼굴. 주말이면 화단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신문을 거실에 펼쳐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주말이었습니다.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크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늦게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처가에 가면 먼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참 평범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안정이었으니까요. 정숙 씨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 마포 쪽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재훈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밥 세끼 챙기고 빨래 개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아들 학교 상담 다니고.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고 그녀의 1년이었고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후회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며칠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건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봄비가 조금 내리던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콧물이 조금 났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환절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정숙 씨는 늘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방에서 나와 남편의 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갑 좀 챙겨줘.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정숙 씨는 서랍장 위에 놓인 남편의 지갑을 집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지갑이었습니다.
오래 쓴 티가 났지만 남편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건네려는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은행 봉투였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 이름도 날짜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무심코 그것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몰래 비상금을 모아두는 이야기. 웃으면서 보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펼쳐 내역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잘못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모인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의 입금 내역을 보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조금씩 넣어온 돈이었습니다. 몇만 원씩, 때로는 10만 원씩. 아주 조용하게 남편이 현관 쪽에서 말했습니다. 빨리 줘봐. 정숙 씨는 통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함께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신발을 신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 생각은 봄볕처럼 조용히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감기약을 챙겨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찌개 맛있네. 정숙 씨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연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짜지도 않고 딱 좋네. 그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숙 씨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 몰래? 비상금이라면 굳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상금이라면 굳이 그렇게 오래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정말 단순한 비상금이라면 왜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을까요? 정숙 씨는 설거지 물소리 속에서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생깁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정숙 씨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졸았습니다. 리모컨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관자놀이 쪽은 거의 다 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잠드는 모습도 예전보다 조금 더 힘없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또 하나의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3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같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그 소리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고요 속에서 그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무엇인지, 왜 모은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단에는 연두색 새싹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길가의 벚꽃나무에도 작은 꽃망울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의심이 생기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 별것 아닌 것들. 하지만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것들.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요즘 휴대전화를 자주 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전에는 식탁 위에 놔두던 전화기를 요즘은 꼭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기 화면이 잠깐 켜지면서 알림이 떴습니다.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 화면을 흘낏 보았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외자 이름이었습니다. 한 글자. 남편은 그 알림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하지만 그 이름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멈춤이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아니면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봄바람이 유리창 너머에서 빨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식탁 모서리 위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생각은 아직 말로 꺼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은 더 이상 혼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평범했던 봄날은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통장 하나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개나리가 노랗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수선화가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아직 서늘했지만 오전 햇살은 이제 꽤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통장, 그리고 베란다 너머로 전화를 받던 남편의 뒷모습, 그 두 가지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도, 아들이 전화를 해도, 언니와 통화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손을 씻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것은 30년 넘게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태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을 먹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드는 그 모습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밥을 먹다가도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에는 밥상에 올려두던 전화기를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봄비가 조금 내리다 그친 날이었습니다. 지면이 젖어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외출복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챙겨 입는 셔츠였습니다. 머리도 빗어 넘겼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정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남편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정숙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정숙 씨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친구요? 동창. 동창이면 이름이 뭐예요? 남편의 손이 신발끈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학교 친구.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의 친구 이름을 몰랐던 적이 있었던가. 예전엔 가끔 들었습니다. 명절 때 연락 오면 이름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이름도 알 수 없다는 건지 그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나오자 남편의 차가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앞에 가는 흰 차 좀 따라가 주실 수 있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정숙 씨는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그친 길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가로수에는 연초록 잎들이 빗물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의 차는 시내 쪽 작은 골목에서 멈췄습니다. 정숙 씨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간판이 달린 창문이 넓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이 넓었습니다. 안이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 정도.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베이지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는 많지 않았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정숙 씨는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코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다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이 얇았는지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지 목소리가 아주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그 말이 정숙 씨의 귀에 닿았습니다. 미안했어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35해를 살면서 남편이 그 말을 먼저 꺼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싸우고 나서도 그냥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저 여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그 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길 위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따뜻함은 정숙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코트를 걸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정숙 씨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이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페 좋았어요?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정숙 씨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 갔잖아요. 넓은 창문 있는 카페. 남편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봤어?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아는 사람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옛날 여자예요? 그 말이 거실 공기를 가로질러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알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주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남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향하는 말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봄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서는 펜지꽃이 보라색으로 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봄 내음이 들어왔습니다. 흙과 꽃과 봄비가 섞인 그 냄새. 하지만 정숙 씨는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끓이는 된장국.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국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알던 사람이야. 정숙 씨는 그 말을 잠시 헤아렸습니다. 대학교 때. 그러면 30년도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만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연히 연락이 됐어. 그 말은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낯설었습니다. 잠시 후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들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손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미안했어요?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 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 정숙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헤어질 때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야.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입으로 듣는 순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결혼 생활 35해 동안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사귄 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낸 적도 없었고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된 건 35년이 지난 지금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숙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에 그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통장을 꺼내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그 위에 멈췄습니다. 그 표정을 정숙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봤어?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됐어요. 3천만 원. 정숙 씨는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몰래 모은 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아파트 화단에서 새가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았습니다.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숙 씨를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30년 전에 사귀던 여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만나고. 그리고 통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나 몰래 돈도 모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 바보 아니에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가. 그 목소리는 조금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크게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젊었던 시절도 아이 키우던 바쁜 날들도 힘들고 지쳐서 서로에게 말도 잘 못했던 날들도 그 모든 것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정숙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둘이 뭐하고 있어? 정숙 씨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거실에 있어.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또 싸운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럼 다행이다.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되겠지?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럼 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은 정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빛이 오늘따라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로. 정숙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잠깐 떠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란 없이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에는 그 여자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정숙 씨의 인생은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봄 햇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벽 첫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소리를 이미 깨어있는 채로 들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혈압약이 든 약통,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읽기 시작한 얇은 책 한 권. 정숙 씨는 가방을 닫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그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랍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커피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혼자 끓여 마셨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정숙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언니 집.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야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꽃잎들이 연분 홍빛으로 가지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핀 건 아니었지만 터질 듯한 봉오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걸까? 남편에게 모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30년 전 자신을 만나기 전에 그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결혼 생활이 길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창밖 봄 풍경과 함께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언니 집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언니가 가꾸는 텃밭이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도착했을 때 언니는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는 말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정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며칠 쉬려고요. 언니는 동생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구나.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옛날 여자를 만났어요.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숙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갑에서 발견한 통장 이야기,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던 남편의 모습, 토요일에 따라가 보았던 카페, 그리고 그 안에서 본 장면. 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보리차가 손 안에서 조금 식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정숙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질문이 생각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덧붙였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지 싶어서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동생의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언니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고 정숙 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봄 내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아. 조금 낮고 조금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정숙 씨의 눈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프다고요? 암이래. 그 한마디에 정숙 씨의 마음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가족도 거의 없대. 30년 전에 내가 먼저 떠났어.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때 제대로 마무리도 못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미안했던 거야. 정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그 말의 무게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통장은요?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치료비야. 정숙 씨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치료비요? 응. 그 사람 형편이 안 좋다고 했어.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도 충분하지 않고 혼자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 아직 가시지 않은 배신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주 조금 고개를 드는 이해의 감정.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마당에는 매화나무 가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쪽만 본 걸까? 하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있을게요.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잠시 후에 덧붙였습니다.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 하늘에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서운함도 있었고 물음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그렇게 오듯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은 완연해졌습니다. 언니 집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얗고 작은 꽃들이 가지마다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그 꽃 사이로 참새가 날아와 짹짹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35해, 기쁜 날들, 아이가 처음 걷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승진했을 때 외식하던 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웃었던 날들, 힘든 날들도 있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던 날들, 아들이 아파서 밤새 병원에 앉아있던 날들, 시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몸이 지쳐 말도 하기 싫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을 두 사람은 함께 지나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전부 알았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살면서 차마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둔 것들. 이제 와서 꺼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들. 남편도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꺼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괜히 상처만 줄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 씨는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정숙 씨는 조금 웃었습니다. 아직 다 이해한 건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해봐야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부부야. 정숙 씨는 짐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따라 나왔습니다. 마당에 매화꽃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옅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잘 가. 힘들면 언제든지 와. 정숙 씨는 언니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길가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해봄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단둘이 봄 나들이를 갔습니다. 남산이었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꽃을 구경하고 가끔 정숙 씨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그런데도 걷는 내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주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서로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아는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사람과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내렸을 때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아파트 외벽에 비스듬히 닿아 있었습니다. 길가의 벚꽃나무에서 꽃잎이 하나 떨어져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익숙한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 그 두 글자가 반가웠습니다. 정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코트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지금 어때요? 남편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치료 시작했어. 다행히 일찍 발견한 편이래.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정숙 씨는 조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오해했잖아요. 남편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면서도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그 사람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잠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니까. 정숙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머리는 휘어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로 혼자. 그 생각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잠시 후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병원. 혼자 도와주지 말고.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해요. 우리 둘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봄 저녁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요.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말은 결심처럼 들리기도 했고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서운함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찌개 맛있다. 정숙 씨는 잠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그날은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정숙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 말이 약속처럼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봄밤 특유의 포근한 공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문득 베란다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은 새싹이었던 것이 어느새 초록 잎을 몇 개 틔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의미로. 결혼 생활 35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이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더 조금씩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35년이 지나도 여전히 알아가는 중이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함께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봄밤이 깊어졌습니다. 벚꽃은 내일이면 조금 더 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도 지금 조금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